전염. 얼른 가야지. 아무리 혁수쌤이라도 의심하시겠다. 아싸, 하리다. 럭키, 오늘도 혼자 지각 아니고요. 지각 이제 온 거야? 종종 지각생들이 전혀 바쁘지 않은 걸음으로 학교에 들어서곤 한다. 가끔은 저런 배짱이 부럽기도 하다. 장아리, 지금 등교? 야야, 너도 봤어? 저 아래에 사고 났던데? 아니. 시내 가는 길 쪽에 구급차가 박아서 쾅 소리 나고 난리 났어. 어이구, 그러면은 거기서 또 난리 났나 보다. 전쟁 난 줄 알았다니까. 진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글쎄. 좀 리액션 좀 성의 있게. 너도 참. 구급차 사고? 흔히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설마 아니겠지. 박선아 선생님이 생각에 잠겨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아까의 일 때문에 많이 지치신 걸까? 선생님. 온주구나. 아까는 고마웠다. 뭘요. 선생님이 고생하셨죠. 박선아 선생님의 손에는 까맣고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아직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걸까? 아, 맞다. 선생님, 보건실에 핸드폰. 이게 무슨... 너도 들었니? 네. 애들 소리가... 위층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직 수업 중일 텐데. 야, 뛰어! 전염. 이리 온다. 빨리. 소란스럽게 장난을 치거나 싸움이 난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친구들의 표정은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에이씨, 진짜 다 비켜! 청산아. 난리 났네? 벽과 바닥을 타고 흐르는 붉은 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친구들. 혼란스럽고 참혹한 광경이 정신이 멍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피투성이가 된 채 친구를 움켜잡고 있는 대수의 모습이었다. 그만해, 대수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고! 뭐야, 꿈속이라도 할 것이지. 안 돼! 튀어! 대수가 괴성을 질렀다. 핏발이 선 붉은 눈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청산이를 쫓던 그 눈이 나를 향했다. 마치 맹수의 사나운 눈빛에 얼어버린 먹잇감처럼 난 몸이 굳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정산아, 도와줘. 뭐해, 도망가라고! 그래, 도와줘. 썸남. 머리 숙여! 이제 한계야. 얼른 도망가, 얼른! 박선아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계셨다. 다급히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았다. 알 수 없는 혼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일단 벗어나야지. 벗어나.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이 느껴졌다. 온조야. 네, 선생님. 아까 애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거 아니니? 너한테 끌려오긴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아니에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어떡하시게요? 올라가서 확인해야지. 안 돼요. 복도랑 창문에 핏자국도 못 보셨어요? 청산이도 준영이도 그렇게 사람 때리면서 싸울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대수는 보셨잖아요. 뭘 하고 있었는지도. 짐승처럼 친구의 입으로 물어뜯는 것 같았다. 친구를 입으로 물어뜯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선생님. 대체 뭐가... 박선아 선생님과 화단 앞에 도착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떨어진 누군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바닥은 온통 피로 물들었고 권혁수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처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당황한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살아있는 거야?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어떻게 해? 저 피봐, 나도 징그럽다고. 핸드폰 가진 사람? 어서 119에 신고부터! 일어났어. 저 높이에서 멀쩡하신 건가? 잠깐만. 혁수쌤 이상하잖아. 몸을 일으킨 권혁수 선생님은 몰려든 아이들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난폭하고 무자비하게. 괴물 같은 권혁수 선생님의 모습에 아까 본 태수가 겹쳐졌다. 온통 피투성이가 된 얼굴, 터져버릴 듯 붉은 눈, 알 수 없는 괴성, 악취,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을 물어뜯는 모습까지 똑같았다. 권... 선생님... 대체... 나 먼저! 조심해! 앞에 효정이! 선생님, 달려요! 뭐? 빨리요! 여자친구 좀비 됐네?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냥 무작정 안전한 곳을 찾아 달렸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그들과 희생자들이 나타났다. 안전한 곳이 있긴 한 걸까? 온조야! 이쪽! 여긴 괜찮은 것 같네. 네. 다행이네요. 권 선생님이랑 효정이 이상해진 거 맞지? 네. 대수도 그렇고 지금 온 학교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 작은 소리에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선생님, 온조야. 야, 똑똑이. 간 떨어질 뻔했잖아. 얼른 이리로. 나와 박선아 선생님을 부른 준영이는 쓰레기통을 옮겨 작은 벽을 만들었다. 똑똑해. 일단 숨부터 돌리세요. 조금 냄새나긴 하지만 언제 또 다른 곳을 찾아 뛰어야 할지 모르니까. 너 옷에 피가... 내 피 아니야. 아까 애들이랑 뒷문 맞고 버티다가 밀려서. 다친 곳이 있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워 물은 것이지만 준영이는 곤란해하며 변명하듯 말했다. 아니, 애들 구하려고 싸우다가. 준영이는 말을 멈췄다. 그 다음은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였기 때문일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준영이, 넌 뭔가 알고 있니? 네? 그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지? 잠깐만요. 일단 생각 좀 정리할 시간이...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졌다. 손에 있어야 할 것. 이삭이 빈혈약 어딘가 떨어뜨린 걸까? 이삭이는? 아까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삭이? 맞아! 이삭이부터 시작이었어! 뭐? 그러니까... 뭐야? 왜 그래? 이삭이가 피를 흘려요. 뭐야 이 피는? 어이 주번, 휴지 가져와. 아니 보건 선생님부터. 밖에 나갔지? 일단 핸드폰 있는 사람 구급차부터 불러. 놀래라. 뭐야? 너 괜찮은 거냐? 물었네. 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들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삭이가... 혁수쌤을... 그럼 대수는? 권 선생님은 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대수가 이삭이를 붙잡았을 때였어요. 이삭아,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혁수쌤 죽은 거야? 이삭이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얘들아, 도와줘. 이삭의 힘이 보통이... 일단 진정시켜야 해. 팔다리 하나씩 나눠 잡자. 오케이. 제발 진정해, 이삭아. 얘 힘이 원래 이랬어? 힘이 센가 보네. 혁수쌤! 정신 차려봐요! 신고해야 되는데 핸드폰도 없고 미치겠네? 야! 찬인이 또 뒤에! 어? 으아!
혁수쌤까지 변해버리는 바람에 모두 놀라서 교실 밖으로 달아났어요. 애들이 어떻게든 문을 막아서 못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대수, 순진한 놈이 힘만 세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수랑 싸우고 있었던 거구나. 네 말대로라면 이상하게 변한 사람한테 물리면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니? 네, 그건 확실해요. 이사기부터 혁수쌤, 찬인이 그 후에도 물릴 때마다 계속 늘어났어요. 조금만 빨리 알았다면 어떻게든 이사기랑 혁수쌤만으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건 네 탓이 아니잖아. 너무 자책하지 마. 이사기도 물렸다고 했어. 그렇지, 온조야? 네? 아, 보건실. 현주가 이삭이의 팔을 물었고 그 후로 도통이 시작됐었다. 그 말은 이사기가 아니라 현주가 처음이라는 뜻이고, 지금 현주는 신고는 했니? 네, 아까 남라가 핸드폰 필요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까 교장쌤 찾으러 나가 있어서 제출 못했거든요. 다행이구나. 보건 선생님 전화번호는 모르지? 네, 일단 경찰에라도 전화해서 현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겠다. 박선아 선생님은 몸을 돌려 통화를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고 이삭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다. 솔직히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아깐 고마웠어. 뭐가? 계단 앞에서 네가 대수 넘어뜨려준 덕분에 겨우 도망쳤잖아. 아, 그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청산인 잘 달아났으려나. 통화를 끊고 돌아선 선생님의 얼굴이 어두웠다. 긴 한숨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어때요? 구조를 기다리라는 말밖에. 다른 사건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라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 다른 사건, 혹시 지각한 애들이 얘기한 구급차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 여기도 큰일 났나 이제? 뭐가 떨어진 거야? 사람? 조심스럽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무언가를 확인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하게 목뼈가 부러져버린 3학년 남학생과 이삭이었다. 선생님, 온조야! 어서 피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준영이는? 진짜 그만 좀 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서 쓰러지라고! 준영이는 달려드는 이삭이를 향해 막대를 휘둘렀다. 이삭이의 피부가 벗겨지고 온몸이 피로 물들어갔다. 때리지마, 이삭이잖아. 우리 친구잖아. 목까지 차오른 말을 뱉을 수 없었다. 지금 준영이의 모습은 싸움다기보단 제발 쓰러져 달라고, 멀리 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준영아, 어서 이리로! 뭐야? 왜 이렇게 안 빠져? 아이씨, 이제 모르겠다.
준영이의 발길질에 이삭이가 멀리 나가 떨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몸을 일으킨 이삭이는 달아나는 준영이를 맹렬하게 쫓기 시작했다. 왔어요. 닫아요. 이삭이는 몸을 사리지 않고 몸과 충돌했다. 피가 튀고 상처가 진이겨져도 멈추지 않았다. 무서웠다. 문이 부서질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를 증오스럽게 바라보는 이삭이의 표정이 원망하듯 노려보는 눈빛이 무서웠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이삭이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움직일 때마다 어깨에 박힌 막대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거칠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상처가 찢어지고 뼈가 드러났다. 이삭이의 괴성과 몸부림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것만 같아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 같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그랬어? 이삭이잖아. 이삭이가 아파하잖아. 아, 주인공 나왔죠? 저렇게 변해버린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잘 봐. 이삭이 아니야. 준영이의 두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젠장, 처음부터 이삭이라서, 대수라서, 혁수쌤이라서 망설이지만 않았어도, 곧 정신 차릴 거라는 기대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문을 두드리던 이삭이는 이내 포기한 듯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 아직도 이삭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문에서 떨어질 수 없었다. 이삭이가 사라진 방향에서 학생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서야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목표를 발견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어떻게든 지키려면 괴물들을 더 이상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준영이의 눈물은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친구이기 때문에, 소중했기 때문에 미처 막지 못한 희생들. 2학년 5반을 지켰던 사람은 준영이었다.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준영이를 원망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 준영이 말이 맞아. 지금 중요한 건 좀 더 냉정해지는 거야.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있던 박선아 선생님은 결심한 듯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올라가자.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아이들이 많을 거야. 친구니까, 선생님이니까, 위험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는 사이에 희생이 늘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방송으로 알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상식적으로 벌써 누군가 방송으로 사태를 알렸어야 하는 게 맞아. 그게 아니라는 건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거나 방송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방송실로 가야 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은 살며시 내 손을 잡으며 준영이와 거리를 두도록 했다. 준영이의 옷에 묻은 피, 작은 불안감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긴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살펴볼게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준영이 역시 그 마음을 안다는 듯 스스로 앞장서며 방송실로 가는 길을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거리를 유지했다. 역시 잠겨 있어. 잠시만요. 준영이는 문에 귀를 대고 안쪽의 동정을 살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원래 수업 시간엔 잠궈뒀었나요? 글쎄, 급하게 방송을 해야 할 일도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학교에선 비싼 장비들이 많은 축에 속하니까. 방송실 열쇠는 교무실에 있을 거야. 지금 또 내려가는 건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누군가에게 쫓기는 비명소리,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제게 여기서 마주치면 숨을 데도 없는데. 우린 최대한 벽에 기대어 몸을 숨기고 소리의 주의를 기울였다. 제발 여기로는 오지 말길. 통로 건너편으로 그냥 지나가 주길. 하지만 발소리는 모퉁이를 돌아 우리가 서 있는 방송실 앞으로 향했다. 야! 따라오지 마! 흩어지라고! 선생님, 같이 가요. 헐. 선생님 살려주세요. 몰라! 지 몸은 지가 챙겨! 겨우 빈 교실에 숨은 우리는 숨죽인 채 기다렸다. 밖에 추격전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이곳에서 떠나버리기를.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복도에서 누군가가 넘어지는 소리 듣자마자 든 생각은 제발 이 교실로는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여학생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괴물이 살을 뜯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영이도 박선아 선생님도 괴로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문을 열어고 하자? 안돼. 다 죽어.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제발. 주체할 수 없이 온몸이 떨려왔다.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 둔다는 죄책감과 이런 선택을 한 자기 혐오가 온맘을 지배했다. 여기 있는 모두 마찬가지였다. 손에 힘을 주며 문을 더 꽉 붙잡았다. 열리지 않도록,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영이도 박선아 선생님도 내 손 위에 자신들의 손을 포겠다. 누구 한 명의 죄책감으로, 혐오로 끝나지 않도록 모두가 이 죽음의 책임을 나눠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어버려. 안진 차리고 거기 있는 너희들이고 다 죽어버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더 이상 문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는 자와 물린 자가 모두 괴물이 되어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본 후에도 우린 서로 마주잡은 손을 차마 풀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필사적인 몸부림을 그대로 전한 문의 떨림. 그 끔찍한 감촉이 잊혀지지 않았다. 오준영! 선아쌤! 그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려주기 전까지. 오준영! 선아쌤! 너 미쳤어? 빨리 문 닫아!
저기 괴물들 소리 듣고 막 달려온다. 거리 충분해.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오준영! 아직 여기 있으면 대답해! 그냥 쟤도 내쫓아. 문 닫아 얼른. 야야, 난 모르겠다. 먼저 들어갈래. 늦으면 닫아버린다. 방송실에 있었나 보네. 닫지 마. 지금 간다. 역시 너였지. 얼른 와. 너희들 뭐야, 다들 여기 숨어 있었던 거야? 온주까지 있었네. 대박이다. 잘 오셨어요, 선생님. 맘대로 문 열었을 땐 확 때려줄까 했는데 나름 잘했어, 이청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진짜 고마워. 덕분에 살았다. 어지간한 애들은 다 살아있네. 뜻하지 않게 많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나니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서야 쉴 수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청산이 쟤 좀 가둬놔. 이러다 다 죽일지도 몰라 쟤는. 맞아.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지. 야야, 뭘 그래. 어쨌든 다 무사했으니 된 거지. 잠깐. 저거 뭐야? 준영이 저거 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 피 아니야. 봐, 상처는 하나도 없다고. 알게 뭐야? 다들 뭐해? 당장 나가라고 해! 아, 몰랑 나가? 이나연, 적당히 해라. 그러게. 진짜 상처도 없고 눈도 하얗게 정상이잖아. 아, 이거 확 다 벗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안 그러냐, 준영아? 이모티콘 씨. 그러다가 돌변해서 다 죽이면 책임질 거야? 악플이란 악플은 다 달고 다니면서 겁은 겁나게 많아요. 뭐? 너 말 다 했어? 둘 다 그만해. 제가 변할 것 준영이 같아. 너 이거 사용할 줄 알지? 청산의 손이 방송 기계를 가리켰다. 방송반에서 기계란 기계는 내가 다 다루고 있으니까. 역시 거봐. 지금 준영이가 온 믿고 건 있었다고. 진짜 운명이지 않냐? 너희도 방송하려고 온 거니? 남나가 방송으로 다 알리자고 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죄다 기계치만 모여서 속 터지던 중이었죠. 왜 날 봐? 기계는 취향이라고. 내 취향이 아닐 뿐. 선생님, 여기요.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들을 쭉 나열해봤어요. 이걸로 방송 멘트 정리해볼까요? 그래, 서두르는 게 좋겠다. 청산아, 준영아, 준비되는 대로 알려줘. 세팅하는데 10분쯤 걸릴 거예요. 바로 준비 들어갈게요. 무는 걸로 전염되는 건 확실하다고 했고, 단순한 접촉이나 다른 경로는? 아까 피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다들 기억이 달라요. 대수의 경우 물리진 않았지만 변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게 팔에 상처가 났기 때문인지, 상처에 피가 닿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어쨌든 아, 잘못 눌렀다. 이 부분도 알려는 주는 게 좋겠구나. 와,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된다는 거지? 그럼 다 필요한 기능들이니까. 여기 파란 거랑 이거 내가 신호하면 살짝씩 돌려주면 돼. 알았지? 오케이. 나중에 제대로 좀 알려줘. 나도 해보게. 이거 돌아가는 거 맞지?
우리 집에도 이런 컴퓨터 있었어. 아빠가 쓰던 골동품. 야, 켜진다. 켜져. 대박. 컴퓨터가 있는데 방송 100번이 무슨 소용? 인터넷으로 구조 신호 날리는 게 진리지. 맞지. 야, SNS 켜봐. 내 3만 추종자들에게 빨리 기쁜 소식을 알리자. 뭐야 씨. 인터넷 안 되나 본데. 아, 왜? 얼른 열어. 인터넷이 안 된다는데? 뭐? 주소 제대로 쳤어? 선 빠진 거 아니야? 다 맞게 껴져 있긴 한 것 같은데. 아, 국물이라 그런가? 아, 아빠 골동품 써봤다며. 그러니까 나도 인터넷 안 되는 컴퓨터는 처음이라 준영이한테 물어볼까? 됐어, 관둬라. 기대했던 내가 바보다 진짜. 밴드랑 가위랑 챙겨두면 쓸만하겠다. 저기 온조야. 어? 혹시 효정이는 못 봤어? 효정이? 좀비 됐어.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경수의 눈빛을 보고서는 차마 내가 본 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다. 미안. 못 봤어. 아, 역시 그렇지. 경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안도감도 엿보였다. 그럼 시작할게요. 큐! 효상고등학교 학생 및 재직자 여러분, 영어교사 박소나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병이 발병했으며 빠른 속도로 전염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에는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곧 출동하겠다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다만 구조대 도착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차분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저렇게 많아졌냐? 끔찍하다.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야, 저기! 아니구나. 넌 아직도 효정이 찾냐? 헐, 당장 다 죽게 생겼는데 대단한 로맨티스트 납셨네. 질병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발병자의 특징과 전염 수단에 대해 아직 모두 파악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병하면 공격적으로 변하며 이성을 잃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말 대신 기괴한 소리를 내며 대표적인 공격적 행동으로 물려든 성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발병자와 마주치면 최대한 접촉이 없도록 자리를 피하시고 최악의 경우 입으로 물려는 특성을 기억해 물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는 것도 맞지만 먹는 거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물든 먹든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지. 먹는다니 무슨 말이야? 그게... 괜찮아. 얘기해봐. 그러니까 준영이랑 뒷문을 막고 있을 때 말이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 대수 앞문 쪽으로 갔나 보다. 혁수쌤이랑 이삭이는? 글쎄, 힘 모아뒀다가 확 몰아서 부수려고 그러는 건가? 잠깐만 받치고 있어봐. 내가 볼게. 이삭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어디? 아닌데, 어깨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냥 숨 쉬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렸나?
뭐야? 뭘 먹고 있는 거야? 뭐야 저게? 이삭이 참 여리고 착한 애였는데. 준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 어두운 표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염수단은 모두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병자에게 물리고 난 후 전염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외에도 발병자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피가 묻을 경우나 단순 접촉 등으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는 확실히 격리해야 합니다. 첫째, 눈이 지나치게 빨갛게 충혈된 사람. 둘째, 출혈이 있거나 옷이나 몸에 피가 묻은 사람. 셋째, 이유 없이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 정사다 준비. 오케이. 현재는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에 이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길 부탁드립니다. 안내 방송이 종료되었다. 모두가 기진맥진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막막하기도 했다. 잠깐만, 모두 모여보자. 우선 급한 불은 끄긴 했지만 아직 다들 혼란스러울 거야. 계속해서 정보를 알려줘서 불안감을 덜어줘야 해. 아까 신고하셨다고 했죠? 구조는 언제 와요? 그게 확실히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는 게 말이 돼요? 언제 어디라도 10분 내에 오는 게 경찰 아니에요?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아까 내가 전화했을 때도 곧 출동할 테니 기다리세요라고 밖에 말해주지 않았어. 그러게 왜 남의 폰을 뺏어가서. 내가 신고했으면 벌써 왔어도 10번을 왔을 시간이라고요. 진정해. 핸드폰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쨌든 경찰은 꼭 올 거야. 우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만 해. 우선 다음 방송을 위해서 아는 것들을 더 정리해보자. 정말 답답해. 정리하면 누가 구해주기라도 한대요. 작작 좀 해라. 극혐캐. 선생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괴물이 학교를 꽉 채우면 경찰도 손 못 쓰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괴물 숫자를 줄이는 게 우리도 안전한 길이지. 진짜 잘났어. 토라진 나연이는 한숨을 쉬며 구석에 주저앉았다.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며 잠깐만. 대수랑 혁수쌤이 변하는데 얼마나 걸렸었지? 대수야 물리질 않아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혁수쌤이 한 5분? 찬인이도 그 정도 걸렸었지 아마? 어쨌든 10분은 안 넘었던 건 확실해. 대수도 그렇고. 그럼 물린 후 10분 이내에 변한다고 보면 될까? 아니,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어. 박선아 선생님은 길게 숨을 들이켰다. 최초 발병자는 현주였어. 네? 이병철한테 감금당했다던 걔요? 그래. 현주가 구급차에 실려갈 때까지 30분은 걸렸을 거야. 그때까지 변하지 않았어. 교실에서 처음 변한 건 이삭이었는데 이삭이는 언제 물린 거지? 날 향하는 남라의 시선에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이삭이도 물린 지 20분 정도였어요. 그럼 점점 빨라지는 건가? 뭔가 결론을 내기엔
표본이 너무 부족한데. 뭐야? 준영이도 느리게 변할 뿐인 거 아니야? 나연의 앙칼진 목소리가 귀를 울렸다. 끼어들 틈을 잔뜩 노리고 있었던 것 같다. 본조랑 남나도 이삭이랑 보건실 갔었지? 너희도 괴물로 변할 시간 된 거 아니야? 아이씨, 다들 뭐해? 당장 떨어져! 순식간에 괴물로 변한다고! 나연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다. 어떻게든 자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온갖 자극적인 말로 단정 짓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가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이씨, 우산 내보내라니까! 의심되면 다 쫓아내라고 방송까지 했잖아! 뭐?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게 확실해. 네가 뭘 안다고? 뭘 믿고? 모두에게 발생한 확실한 증상이 있었어. 피를 토한다. 아, 맞다. 그래서 다들 얼굴이 피칠갑이 되어 있었구나. 생각해보니 혁수쌤도 쓰러져 있을 때 입에서 피가 쏟아져 있었어. 물린 상처에서 나온 건가 생각했는데 목이 아니라 입 주변에 핏자국이 몰려있는 건 이상하잖아. 선생님, 여기요! 뭔가 이상해요. 와서 좀 보세요. 뭐야? 괴물들이 저쪽으로 몰려가길래 뭐가 있나 했는데 애들이 뛰어나왔어요. 건물 출구를 통해 10여 명의 학생들이 달려나왔다. 학생들은 정원을 지나 후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지만 곳곳에서 소리를 듣고 몰려든 발병자들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새끼들! 지들끼리 얼마나 잘 살아 보자! 지옥에서 만나자! 씹어먹을 놈들아! 하나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결국 후문에 도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설마... 박선아! 문 열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다. 누구야? 안진철 쌤 아니야? 문 열라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안 열어? 좋아. 그럼 확 부숴버린다! 어떻게 좀 해봐요. 문 부서지겠어요. 선생님은 결심한 듯 문 앞으로 다가섰다. 진정하세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확인이고 나발이고 빨리! 혹시 어디 다치시거나... 없어! 멀쩡하니까 걱정 마! 박선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선생님은 아까 전 복도에서 안진철이 했던 짓을 보셨을까? 학생을 미끼 삼아 도망갈 시간을 벌던 그의 모습을. 하지만 안진철은 몫이 흥분해 있었다. 덩치도 힘도 교내에서 최고로 소문난 체육교사. 맘만 먹으면 방송실 문쯤은 쉽게 부술 수 있을 것이다. 문이 부서지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님이 후딱후딱 열 것이지! 다쳤잖아. 괜히 이상한 소리에서 사람 쫓겨나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선생님을 보는 순간 모든 친구들이 얼어붙고 말았다. 다치신 곳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어! 봐! 말짱해! 그 손... 아, 이거 삐끗한 거야. 다들 달리면서 삐끗 한 번씩들 하잖아. 아무 이상 없다고. 네, 그래 보이네요. 박선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마 이대로 안진철 선생님을 여기 들이시는 건? 그럼 숨기실 필요 없잖아요? 박선아 선생님은 재빠르게 안진철 선생님의 손을 감싼 천을 낚아챘다. 살점이 뜯겨나간 손등이 드러났다. 이게 미쳤나? 미친년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위아래도 모르고 게으르네.
씨발 그래 물렸다. 그게 어때서? 그래서 어쩔 건데? 에? 싫으면 너나 나가 죽어. 박선아 선생님을 향한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다. 힘, 분노, 폭력, 그리고 정말 죽이려는 듯한 살기. 이대로면 박선아 선생님이 위험하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온몸이 얼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면서 어떤 생각조차 못하도록 모두를 올가미처럼 옴삭달싹 할 수 없게 옥죄이고 있었다. 그만하시죠.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움직인 건 청산이었다. 뭐야 이 새끼? 감히 선생을 밀어? 이건 아니죠.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몰렸으면 그냥 나가. 쉬어야죠. 남자아이들이 안진철을 막아선 사이 남라와 지민이가 박선아 선생님을 살폈다.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지만 선생님은 기절한 듯 그대로 축 늘어져 버리고 말았다. 나연이는 완전히 겁에 질려 구석에 주저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아, 저 진짜 도움 안 되는. 그래, 다 한패거리라 그거지? 코끼리 따위가 머릿수로 들이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어른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제대로 보여주마. 날카로운 칼날이 내뿜는 위협에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와봐! 너부터냐? 아님 너부터! 새끼들 줄 아냐? 뭐... 내 쫓아. 안진철이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10여 차례에 걸쳐 엄청난 피를 토해냈다. 이거 뭐야? 돼질 뻔했네. 너희 뭐하냐? 씨발 이런 기회를 줘도 못 먹냐? 그럼 어쩔 수 없지. 죽어야지. 안진철이 몸을 일으키고 남자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다. 비열한 웃음 속에 눈동자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어쩌지? 난 어떻게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 안 돼. 몸통 박치기. 덤비라고 새끼들아! 안진철이 휘두른 칼이 아슬아슬하게 친구들의 앞을 스쳐갔다. 계속 휘두르던 칼을 피해 친구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벽구석까지 몰리고 말았다. 저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모두 죽이고 말 거야. 이러다가 모두 죽을지도 몰라. 오, 소화기? 온주야. 난 다들 위험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지만 소화기를 내리칠 때 전해진 끔찍한 촉감에 손이 떨려왔다. 극심한 공포심과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괜찮아. 잘했어.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했을 거야. 죽었나? 숨 쉬는 것 같은데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변하기 전에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지. 잠깐만, 바깥 좀 살펴볼게. 둘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 위험해. 얼른 해야지. 안진철 쌤 깨어나면 어떡해? 깨면 내가 한 대 더 쳐버릴 거야. 일단 칼부터 뺏고. 혹시 모르니까 피 안 닿게 조심해. 좋아, 멀리 갔다.
내보내려면 지금이야. 나랑 준영이가 다리 잡고 경수, 우진이가 팔 잡고 끌어내자. 남라가 문 좀 열어줘. 알았어.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두를 위해 나도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연다. 오케이, 가자. 와씨, 엄청 무겁네. 정우진, 당기지만 말고 좀 들어. 중심이 쏠리잖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구호 붙여서 한 번에 힘 줘. 하나, 둘, 하나, 둘. 떴다. 진장 들켰다. 빨리. 되겠다. 남라야, 막대 줘. 여기. 될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볼 테니까 빨리 끌어내. 우리도 돕자. 남라와 함께 밖으로 나서서 안진철의 몸을 끌어내는 데 동참했다. 이나연, 무슨 짓이야? 빨리 닫아. 괴물들 온다잖아. 문 닫으라고. 애들 아직 밖에 있잖아. 알게 뭐야. 너도 나가 죽든지.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야, 나연이 폭주한다. 얼른 들어가자. 아직 다리 걸릴 것 같은데. 더는 못 버텨. 들어가. 아이씨, 일단 들어가. 빨리. 지민아, 문 못 닫게 잘 잡아. 이날 극혐이네. 청산이까지 무사히 방송실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문이 닫히지 않았다. 너 이 새끼들! 육실한 것들 내가 놔주나 봐라! 깨어난 안진철이 엎어진 채 문을 붙들고 버티고 있었다. 빨리 닫아. 검까지 맞잖아. 너 때문이잖아. 누군 안 닫고 싶어서 이러냐? 이거 어떻게 좀 해봐. 발로 차고 막대로 밀어보지만 역부족이었다. 안진철은 죽어도 못 놓는다는 듯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괴물들의 발소리가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비켜서. 박선아, 너이 씨! 그만해! 박선원 선생님은 매달린 안진철의 팔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살이 짓눌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선생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문을 붙든 안진철의 팔이 풀렸다. 간발의 차이로 문을 닫았다. 오지마! 문 밖에서는 안진철의 비명과 살이 뜯기는 징그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굿. 박선호 선생님은 한동안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계셨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나서셨지만 그 섬찟하고 끔찍한 기분을 떨쳐내기 힘들어 보였다.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던 선생님은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나서야 소화기를 내려놓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나연, 너 진짜 우리 두고 문 닫으려고 했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내가 뭐? 난 살고 싶다고.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 다 버리고 그런 건 아니지. 친구가 무슨 소용이야? 너네도 괴물로 변하면 다 죽일 거잖아. 너 해도 될 말이 있고. 그만.
우리끼리 싸우는 건 그만하자. 탈진하다 못해 쉬어버린 듯한 박선아 선생님의 목소리에선 괴로움과 슬픔이 묻어났다. 모두가 그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각자 떨어져 침묵했다. 밖에선 여전히 괴물들이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었지만 안진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한 행동들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죄책감과 허탈함이 온 마음을 어지럽게 휘저었다. 해가 질 때까지 다들 말이 없었다. 오늘 벌어진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야,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깎고 있나 했더니 멋진데? 죽창 깎는 노인이냐? 여길 지키려면 무기가 필요하니까 안진철이 주고 간 칼 여러모로 쓸모있네. 나도 하나 만들어주라, 그거. 청산이는 커터칼로 나무를 깎아 창을 만들고 있었다. 서툰 손질이라 손가락 곳곳에 상처가 생겼다. 구급함에서 찾은 밴드가 떠올랐다. 잠깐 손 좀 줘봐. 아, 고마워. 위대하신 백제왕께서 치료를 다해주시고 가문의 영광이다, 영광. 유난 떠는 거 보니 멀쩡하네. 여보세요? 엄마? 네? 정말? 전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요. 방송대로 그냥 집에 계세요. 절대 여기 오지 마시고요. 경찰에 계속 연락해주세요. 네, 꼭 집에 계셔야 돼요. 밖에도 이제 초타됐나보다. 뭐야? 너 폰 있었어? 준영이가 통화를 끝내자마자 친구들이 마치 하이에나 같은 눈빛으로 몰려들었다. 나도 깜빡하고 있었네. 이씨, 이런 게 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이리 줘봐. 야야, 순서 지켜, 순서. 잠깐만 얘들아. 박선화 선생님은 다급히 몰려드는 아이들을 제지했다. 지금 핸드폰 가진 사람이 누구지? 여기요. 제 건 배터리가 20%도 안 남았어요. 혹시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건 없어? 서랍 다 뒤져봤는데 쓸만한 건 없어. 가위나 필기도구, 정체불명 케이블 이런 것만 잔뜩이네. 남나, 청산이, 준영이 세 개가 다인 거구나. 빨리 줘봐요. SNS로 구조 신청하면 금방이라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이게 다야. 남나 건 만약을 대비해서 아껴두도록 하자. 우선 청산이, 준영이 걸로 모두 부모님께 연락 먼저 드려. 절대 학교에 오시지 말라고 하고 구조대에 연락해달라고 해. 꼭.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 순서에 맞춰 집에 연락을 했다. 나도 엄마, 아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셨다. 혹시 하는 불안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까 엄마가 그러는데 밖에도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온통 사람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난리인데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고 계속 방송하고 있다나 봐요. 설마 바깥까지 퍼진 걸까? 교문 밖으로 달아나는 애들 쫓아가는 건 봤는데. 학교에서 시내까지 거리가 얼만데 벌써 퍼졌을까? 이것 좀 봐봐요. 나연이가 내민 핸드폰에
효산시 중심가가 보였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어지럽게 뛰어다니고 학교와 똑같은 괴물들이 괴성을 지르며 뒤를 따랐다. 잡히고 물어뜯기고 다시 일어서서 괴물이 되는 잔혹한 순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비춘 반대 도로에선 절뚝이면 달려오는 괴물들의 행렬이 파도같이 몰아치고 있었다. 뭐야 이거? 여긴 시내잖아. 저거 효산 백화점 맞지? 한둘이 아닌데? 이 정도면 학교 이상으로 심한 거 아니야? 언제 이렇게까지? 아까 들었는데 구급차 사고가 났었대요. 시내로 가는 길이었다는데 혹시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설마... 박선아 선생님의 놀란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놀란 표정이 아닌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는 얼굴이었다. 그 아이 무방비 상태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만 더 학교에서. 그래서 이병찬 선생님이 그런 말을... 선생님, 뭔가 알고 계신 거죠? 박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군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네? 빌린 책은 책장에 잘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오늘을 평생 후회하며 사실 겁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야. 어이, 안 선생. 네? 네. 그거 알죠? 괜히 젊은 선생들이 이상한 소문 퍼뜨리면 좋을 거 없으니 끊으세요. 네? 그럼 전자결제랑 이런 건 언제부터 전자로 했다고 그럽니까? 오늘 하루만 수기로 해요. 수기로. 무슨 소리지? 책을 빌려드린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이게 여기 있었지? 이건... 뭐야? 경찰보다 먼저 과학실 실험실에 노트북. 이병찬 선생님의 수첩이 있었어. 어디다 뒀지? 검은색 수첩 말씀이시죠? 아까 쓰레기장에서... 맞아. 잠깐 바닥에 놔뒀던 것 같은데. 아, 그거 바닥에 왜 놔? 가져왔어요. 준영이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천만 다행이구나. 중요한 건가요? 이병찬 선생님이 남기신 거야. 어쩌면 이번 사태에 대해 무언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어서 읽어보세요. 이병찬이 남긴 글이라는 말에 선생님 주변으로 모두 모여들었다. 다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다. 제 가족의 실종 사건에 관해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선입견 없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괴 바이러스에 제 아들이 감염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는 걸 발견하고 잠깐 해열제를 구하러 다녀온 사이에 아들이 어미를 해치는 폐륜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마치 짐승처럼 모든 생명체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겨우 아들을 제압한 저는 곧바로 아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뇌 질병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변이라는 걸. 제 아들에게 생긴 변화를 세상에 공개했을 때 아들이 겪게 될 온갖 생체 실험, 고통, 비인간적인 죄급, 그리고 그 결말까지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 신고를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아들을 숨긴 뒤 제 손으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생자가 된 아내를 몰래 산에 묻고 돌아오면서 전 어떻게 이 사건을 은폐시켜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제 스스로 온전히 혼자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었습니다. 설마 자기 아들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야? 뭘 듣고 있었냐? 그게 싫어서 신고도 안 했다잖아. 좀 더 들어보자.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학교에 잠깐의 소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첩이 박선화 선생님께 전달되었다는 건 소동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제가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오래전부터 선생님 책장 끝에 꽂아둔 책을 선생님은 신경조차 쓰지 않으셨으니 제가 알려드리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이 수첩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소동? 이게 잠깐의 소동이라고요?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전 경찰과 원한이 있습니다. 마침 제 가족 실종 사건이 발생해 눈에 불을 켜고 조사 중이니 분명 이번 사건 역시 함께 묶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지요. 만약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진실은 영영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박선화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부군이신 최 검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 연구진에 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딱히 연구진에 압력을 넣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제 노트북을 전달하기만 하면 분명히 저를 합류시켜달라고 요청해 올 테니까요. 전 제 목숨과 한 명의 소중한 목숨까지 걸고 선생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빚을 잊지 않으셨길, 되갚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게 목적이었군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네. 이 난리를 피워놓고 자신만 쏙 빼달라는 건 인간이 아니지. 애초에 지 아들 치료하려고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단 거잖아. 범인 확정이네. 그럼 아들을 대신할 실험 대상이 현주인가 걔였던 거예요? 아마 맞을 거야. 분명히 이병찬 선생님이 피를 여러 번 뽑았다고 했어. 아마 오늘도 뽑았다고. 아, 왜 그래? 피로 전염이 된다면 뽑은 게 아니라 넣은 게 아닐까? 일부러 현주를 괴물로 변하게 하려고? 현주가 교실로 와서 보건실로 갈 때도 분명 변하기 전이었지? 그렇다면 시간으로 봤을 때 2교시 직전에 그랬을 수도 있어.
이병찬 선생님을 보고 느꼈던 왠지 모를 불안감.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미 수업이 시작한 시간에 교무실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막 문단속을 하고 온 듯 손가락에 열쇠를 걸고 지나갔던 모습. 현주가 갇혀있던 과학 실험실에서 방금 막 나왔다는 뜻이었다. 현주가 과학실이나 보건실에 갇힌 채로 변했다면 이병찬 선생님이 얘기한 소동 정도였을까? 내가 무슨 짓을...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어쩌면 당연하면서도 신속했던 선생님의 조치가 학교는 물론 외부에도 이 병을 퍼뜨린 것이 아닐까? 있는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었다. 그 상황에서 방광하는 자야말로 선생님 자격이 없다. 그건 그렇지. 브레인 준영이가 왜 이렇게 조용해? 생각 좀 하느라. 이 메모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 중요한 사실? 원인은 바이러스라는 거. 이병찬 선생님 같은 분이 확신 없이 용어를 쓸 리는 없어. 그게 왜? 어차피 뭐 전염병인 건 다 예상했잖아. 바이러스와 세균, 기타 전염 요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세포 구조, 발병 요구량, 2차 전염력, 변이 가능성. 바이러스가 훨씬 복잡해. 숙주를 통한 증식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이하기 때문에 치료제도 쉽게 만들 수 없고. 복잡해. 어쨌든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거지? 일단 바이러스라는 걸 안 이상 확산 방식도 상상 이상으로 다양해져서. 감기도 바이러스니까 공기로도 전염이 가능한 것처럼? 일단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선생님, 그 메모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 이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이병찬 선생님, 그리고 그가 남긴 수첩. 그 안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약간의 정보를 얻었을 뿐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학교엔 괴물로 변한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넘쳤고 우린 좁은 방송실에 갇혀있는 현실. 그러면은 노트북 가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초면에 진짜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너한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난 어떻게든 살아야겠거든. 그러니까 폰 좀 빌릴게. 뭐야? 제발 진민식 됐다. 보자. 청산이 번호가 목을 맸나봐. 이 새끼 내가 조진다 진짜. 야, 빨리 다른 폰 내놔봐. 깜짝이야. 왠지 조용하다 했더니 녹음실에 짱 박혀 있었구만. 빨리 준영이 폰 달라고. 리플 멈추면 져서 튄 거 같잖아. 응? 미친놈이 도와주지 못할 만큼 짜증나게 태클질이야. 말이 안 나온다. 지금까지 숨어서 SNS 배틀질하고 있었다고? 설마 청산이 폰 배터리 다 쓴 거야? 지금 배터리가 문제야? 시내에서 온갖 영상 다 올라오고 있어서 학교 따윈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어떻게든 주목을 받아야 구조대라도 올 거 아니야. 야, 나도 진짜 SNS 중독하면 빠지지 않을 자신 있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넌 어쩌냐? 나연아, 아까 말했지만 구조대가 오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 지금은 주목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걸 알리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배터리도 최대한 아껴야 하고. 애초에 남의 폰 뺏어놓고 잘난 척하지 마시라고요. 야,
너 아까부터 선생님께 무슨 말버릇이야? 웃기네? 지 엄마 아빠한텐 짜증 폭발이더니 아주 예의 바르셔? 이게 진짜? 그 말은 좀 심했다. 야, 그만들 좀 해. 시끄럽게 하면 또 괴물들 몰려온다고. 서로에게 악의가 있어서 다투는 건 아니었다. 단지 비난하고픈 책임을 짊어질 누군가를 만들고 싶어 할 뿐이다. 그게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지옥같은 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준영아, 컴퓨터는 어때? 컴퓨터 문제가 아니야. 학교에 네트워크 신호 자체가 안 들어와. 젠장. 그럼 폰 배터리 떨어지면 다 먹는데. 바깥 상황이 어떤지 알 방법이 없잖아. 아, 전에 방송반 정리할 때 뭔가 본 게 있는데. 정산아, 저기 박스들 좀 뒤져보자. 그리고 스스로 짊어진 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함께 노력하는 친구들 덕분에 우린 견뎌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 누구야? 학원 친구 톡인데 자기가 맨술에 3층에 숨어 있다는데? 뭐? 맨수? 생존 중인가? 역시 야생왕. 살아있을 줄 알았지. 맨수? 맨수가 누구니? 수혁이요. 이수혁. 양말 신는 걸 병적으로 싫어해서 맨날 맨발로 다니니까 맨수라고 불러요. 맨발의 수혁. 치매 항마력으론 버틸 수 없는 중2병이로다. 아, 수혁이 무사하대? 3층이라고? 네, 일단 답장해볼게요. 오케이. 맨수만 오면 일당백이다. 그리고 또 한 명. 분명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만은 잊지 않으며 우린 지금을 견뎌나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염 엔드. 아, 뭐야, 데모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 근데 처음 화면도 이렇게 바뀌네. 잔잔하게 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네요. 네, 뭐 앞으로 풀버전 나오면은 뭐 일러스트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겠죠. 그리고 성우분들도 유명한 성우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네, 앞으로 기대되고요.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인기가 있는 시리즈라 게임도 나오는 것 같은데 게임 좀 더 완성 다 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재밌었고요.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